금리 인하 자체가 시장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풀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그 시장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2026년은 느리지만 단단한 회복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유동성 재편의 시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래량 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로 거의 2년 반 이상 동안 고금리 환경 속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가 2025년 하반기 9월에 이르러서야 기준금리가 이제는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12월에 들어서서는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긴축의 국면에서 벗어나서 완화의 국면으로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기준금리가 9월에 처음으로 인하됨으로써 소비자 심리가 어느 정도 변하기 시작했던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됨으로써 시장의 수요의 수가 늘어나서 활발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금리가 내렸다. 그리고 유동성이 풀렸다. 자, 금리가 내려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하고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 시장 자체가 거의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은 넘쳐났고 포클로저는 역사적으로 최고로 많았던 그 시기였죠. 그리고 가격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초저금리로 낮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땠나요? 나중에는 이미 내려간 그 집 가격 때문에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몰려서 그러한 침체기에 있었던 시장을 청소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맞이했던 것은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금리 인하 자체가 시장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일단 심리가 회복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시장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풀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보셨을 때는 그때도 팬데믹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저금리로 낮추면서 동시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시장에 많이 넣음으로써 공급은 부족했고 그래서 가격이 급등한 그 시절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어떻게 재편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고금리 기간 동안에 은행에서 이자 차익으로 벌어들인 수익만 하더라도 1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시장에 돈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은행에서도 9월 달에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이러한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차익으로 벌어들였던 그 수익 자체를 시장으로 내보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금융상품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고 금융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동시에 제6자가 어느 정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상황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연방주택금융청에서 대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대출
완화 정책 역시 궁극적으로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50년 모기지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50년 모기지 역시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는 지금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융이라든지 이런 투자자의 자본의 움직임은 항상 리스크를 중점으로 해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거나 또는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서 바라보는 이 유동성의 기준은 리스크죠. 리스크가 얼마만큼 있는가, 아직도 존재하는가, 아니면 리스크가 거의 없어진 시장인가, 여기에 따라서 대출이 좀 더 완화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을 좀 더 주시하면서 서서히 유동성을 조금씩 시장에 공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9월에 ANAR에서 발표한 거래 보고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리뷰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올해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는 거래 절벽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7월부터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서 9월 이후로 거래량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함께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불확실성의 시장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시장 상황에서 관망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그리고 공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정 효과 때문에 집을 마켓에 내놓지 않으려는 셀러들, 그리고 좋은 가격으로 선별적으로 좋은 물건을 사려고 했던 그 바이어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반기에 들어서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회복 국면의 초기에 있는 거래량의 반등 모습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금리가 인하됐다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 이제는 완화 국면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방향을 설정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가 완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됨으로써 거래량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거래량이 증가하는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금융권에서는 더욱더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격으로 결과치가 나온다는 거죠.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국면으로 가게 되고, 가격이 오르면서 대출이 좀 더 완화되고, 대출이 좀 더 완화되면서 가격은 더욱더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모임으로써 호화의 시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펼쳐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또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렌더 직후에 이미 가격이 하락한 국면에서 현금을 가진 투자자들이나 저대출을 하려고 하는 자본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침체된 시장에 있는 매물을 청소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조심스럽게 잘 살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착시 반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곳에서는 주택이 계속적으로 팔리면서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증명된 가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1년 전에 팔렸는데 마켓에 나온 집이 없었고, 그리고 1년 있다가 집 하나가 나왔는데 그 집이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팔렸다. 그러면은 증명된 가격 자체가 튼튼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에 마켓에 나온 가격 자체가 증명된 가격으로 보기에는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착시 반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수치, 결과, 가격이 내렸느냐 올랐느냐,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보다는 시장에 대한 원인, 그거를 먼저 알아야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 일단은 투자를 하는 방향성을 좀 더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의 반등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동성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설명할 수 있겠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의 자본이나 금융권의 자본은요, 시장이 안정화가 됐을 때 유동성이 자유롭게 시장으로 풀립니다. 그러나 시장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천천히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시면은요, 유동성 공급 바로 직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9월, 10월, 12월 세 번 금리가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는 기준금리가 내린 것만큼 빨리 반영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렸다는 부분보다는 모기지 금리가 내려야지만이 시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준금리가 세 번 연속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소비자의 심리도 완화 국면으로 방향이 전환됐을 뿐이다. 그러나 바이어들이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모기지 금리가 안정화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고, 모기지 금리가 안정화 국면으로 넘어가려면 MBS 스프레드 폭이 축소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금융권에서 보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거쳐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BS 스프레드 자체가 폭이 두껍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시장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거래량이 또 증가되고 유동성이 증가되고 또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된다. 결론적으로 대출 완화 국면으로 빠집니다. 대출 완화가 됐었을 때 좀 더 많은 모기지 바이어들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훨씬 빠른 속도로 반등하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눈에 띄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럴 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마켓에 진출합니다. 그때가 바로 확장기, 호황의 시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눈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셨을 때 보통 움직이신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기관 투자자들이나 투자 고수분들께서는 이러한 가격의 상승 국면보다는 거래량의 증가, 유동성이 얼마만큼 시장에 공급되는가, 그리고 그 전에 지표죠, MBS 스프레드의 폭이 얼마만큼 얇아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시장의 참여 기회를 기다린다는 것이거든요. 유동성의 방향은, 속도는 느릴지언정 바뀌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는 빨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으로 바뀐다. 이러한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진다. 그러나 심층적인 구조의 변화 자체는 금리나 정책이나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은 2025년에 비해서 좀 더 움직이는 시장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이는 시장 자체가 빠른 속도는 아닐지언정 길게 갈 수 있는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국면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시장에 언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